안녕하세요. 건강채널 시니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숨이 차면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 숨이 더 차는 악순환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심장 검사도 폐 검사도 정상인데, 갑자기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엄습하시나요? 오늘은 66세 강민수 어르신께서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시다가 공황장애를 진단받고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로 극복하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숨참과 불안의 관계, 그리고 그 악순환을 끊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올해 66입니다. 이름은 강민수라고 하고요. 전주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은퇴했고, 지금은 아내와 함께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처럼 숨참과 불안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이게 마음의 문제일 수 있고 충분히 치료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제 이야기는 60 중반부터 시작됩니다. 그때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건강도 괜찮았고 마음도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집에서 TV를 보다가 아니면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가슴이 조이고 숨이 가빠지고 공기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심장이나 폐에 문제가 생긴 줄 알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심전도도 정상, 산소 포화도도 정상, 흉부 엑스레이도 정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상 문제 없으시니까 집에 가셔도 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럼 이 증상은 뭔가요? 정말 숨이 안 쉬어지는데요? 하고 물었지만 명확한 답은 못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며칠 후에 또 같은 증상이 생겼어요. 이번에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갑자기 숨이 막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온몸에 땀이 나고 다리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정말 지금 죽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의자에 앉혔고 119를 불렀어요.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는데 또 검사를 받고 또 정상입니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분명히 뭔가 이상한데 검사는 정상이라니요. 그 후로 이 증상이 자주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갑자기 숨이 막히고 공포감이 엄습했어요. 그러면 또 병원에 가고 또 정상이라는 말을 듣고 그게 반복됐습니다. 점점 더 무서워졌어요. 언제 또 그 증상이 올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했습니다. 외출하는 것도 두려웠어요. 밖에 나갔다가 또 그런 증상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집에만 있게 됐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됐어요.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나 요즘 몸이 안 좋아서 하고 거절했습니다. 사실은 몸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그 증상이 생길까봐 무서웠던 거예요. 밤에도 잠을 못 잤습니다. 잠들려고 하면 또 그 증상이 올까봐 무서워서 잠이 안 왔어요. 겨우 잠들어도 악몽을 꾸고 자다가 깨면 심장이 빨리 뛰고 그랬습니다. 체중도 빠졌어요. 식욕이 없었고 먹어도 체한 것 같고 소화가 안 됐습니다. 3개월 만에 7kg가 빠졌어요. 아내가 정말 걱정했습니다. 여보, 이건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정신건강의학과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요? 하고 말했어요. 저는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나는 미친 게 아니야. 진짜로 숨이 안 쉬어지는데 그게 마음의 문제라고? 하고 화를 냈어요. 그런데 아내가 정신건강의학과가 미친 사람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스트레스나 불안으로 몸에 증상이 생기는 분들도 많이 가요 하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정신건강의학과에 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어디 가서 도움을 받고 싶었어요.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선생님께 제 증상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심장이 빨리 뛰는 것, 죽을 것 같은 공포감, 외출이 두려운 것, 잠을 못 자는 것, 이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선생님이 제 말을 끝까지 다 들어주시고 공황장애 같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공황장애요? 그게 뭔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공황장애는 갑자기 극심한 불안과 공포가 엄습하면서 여러 신체 증상이 생기는 거라고요. 숨이 막히고 심장이 빨리 뛰고 땀이 나고 떨리고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저는 별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없는데요? 하고 물었어요. 선생님이 은퇴 후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갑자기 일상이 바뀌고 역할이 사라지면서 무의식적으로 불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한번 공황 발작을 경험하면 또 올까봐 불안해지는 예기 불안이 생기고 그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하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아, 내가 은퇴하고 나서 무의식적으로 불안했구나. 그래서 이런 증상이 생긴 거구나. 선생님이 치료 방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째,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항우울제와 항불안제를 처방해 주셨습니다. 항우울제는 장기적으로 불안을 줄여주고 항불안제는 급할 때 증상을 빨리 완화시켜 준다고 하셨어요. 둘째, 인지행동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생각의 패턴을 바꾸고 불안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치료라고 하시더라고요. 셋째, 호흡 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공황 발작이 올 때 과호흡을 하게 되는데 올바른 호흡법을 배우면 증상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받았어요. 처음 상담에서 선생님이 호흡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배로 숨을 쉬는 복식 호흡이었어요. 코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내밀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배를 들어가게 하는 거였습니다. 4초 들이마시고 4초 멈추고 6초 내쉬는 패턴이었어요. 선생님이 공황 발작이 올 것 같으면 바로 이 호흡을 하세요. 그러면 과호흡을 막을 수 있고 증상이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지 치료도 시작했어요. 제 생각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저는 숨이 차면 심장마비가 올 거야. 지금 죽는 거야 같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그런 생각이 실제로 일어난 적이 있나요? 지금까지 몇 번 공황 발작을 겪었는데 실제로 심장마비가 왔나요? 하고 물으셨어요. 저는 아니요, 한 번도 없었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공황 발작은 정말 무섭지만 실제로 위험하지는 않아요. 죽지 않아요. 이걸 계속 상기하세요 하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노출 치료도 했습니다. 제가 피하던 상황들에 조금씩 노출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집 근처 편의점에 가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트에 가보고, 그 다음에는 친구를 만나보고, 이렇게 조금씩 활동 범위를 넓혀갔어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약 효과가 조금씩 느껴졌어요. 항불안제를 먹으면 불안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항불안제는 급할 때만 먹고 평소에는 항우울제만 드세요. 항불안제는 의존성이 있어서 조심해야 해요 하고 주의를 주셨어요. 2주가 지나니까 호흡법이 익숙해졌어요. 불안할 때 바로 복식 호흡을 하니까 증상이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마트에서 또 숨이 막히는 느낌이 왔는데 바로 호흡법을 했더니 10분 만에 진정됐어요. 한 달이 지나고 선생님께 많이 좋아졌어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공황 발작 횟수가 확 줄었어요. 일주일에 2~3번이던 게 한 달에 1~2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기 불안은 있었어요. 또 올까? 하는 불안감이요. 선생님이 그건 시간이 걸려요. 계속 치료하면서 경험을 쌓으면 예기 불안도 줄어들 거예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2달째 되니까 정말 달라졌어요. 공황 발작이 거의 안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것도 예전처럼 심하지 않고 호흡법으로 금방 진정할 수 있었어요. 외출도 편해졌습니다. 마트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예전처럼 활동할 수 있게 됐어요. 물론 가끔 불안한 순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걸 다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잠도 훨씬 잘 자게 됐어요. 밤에 편하게 잠들고 악몽도 안 꾸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났습니다. 체중도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식욕이 돌아오고 소화도 잘 되고 빠졌던 체중을 회복했습니다. 3달이 지나고 선생님께 이제 거의 괜찮은 것 같아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약은 계속 드셔야 해요. 공황장애는 재발이 잘 되니까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약을 먹어야 합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넷째 달부터는 정말 일상생활이 편해졌습니다. 공황 발작은 거의 없었고 예기 불안도 많이 줄었어요. 예전처럼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5달째에는 상담 횟수를 줄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던 걸 2주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스스로 잘 관리하고 계시니까 괜찮아요 하고 하셨어요. 6달이 지나니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공황 발작은 완전히 사라졌고 불안감도 거의 없었어요. 예전의 제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6개월간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첫째, 심장과 폐가 정상이어도 숨참 증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황장애 같은 정신적인 문제가 신체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공황장애는 치료 가능한 질환이라는 거예요.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를 잘 받으면 충분히 좋아집니다. 셋째, 호흡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올바른 호흡법을 배우면 증상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요. 넷째, 생각 패턴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는 극단적인 생각 대신 불편하지만 위험하지 않다는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섯째, 피하지 말고 노출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렵다고 피하면 더 두려워집니다. 조금씩 노출되면서 경험을 쌓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여섯째,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항우울제는 장기적으로 불안을 줄여주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일곱째, 치료 기간이 좀 걸린다는 거예요. 한두 달 만에 완전히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3에서 6개월 정도는 꾸준히 치료받아야 해요. 여덟째, 재발을 막으려면 약을 오래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좋아졌다고 바로 약을 끊으면 재발할 수 있어요. 아홉째,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10번째, 가족의 지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아내가 이해해주고 격려해줘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계속 항우울제를 먹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1년은 먹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상담을 받으면서 상태를 점검하고 있어요. 호흡법도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활의 일부가 되어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복식 호흡을 하게 돼요. 무엇보다 좋은 건 삶의 질이 정말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공포 없이 살 수 있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친구들도 만나고 모든 게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갑자기 숨이 막히고 공포감이 엄습하시나요? 검사는 정상인데 증상이 반복되시나요? 외출이 두렵고 사람 만나는 게 무서우신가요? 그럼 공황장애일 수 있으니까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보세요. 공황장애는 치료 가능한 질환이에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약물 치료를 받으세요. 항우울제와 항불안제가 정말 효과적입니다. 인지행동 치료를 받으세요. 생각 패턴을 바꾸고 불안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세요. 호흡법을 배우세요. 복식 호흡을 연습하면 증상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요. 피하지 마세요. 두려운 상황에 조금씩 노출되면서 자신감을 키우세요. 저는 66이지만 지금이 더 편안한 것 같아요. 60 중반보다 지금이 훨씬 자유롭고 활기차고 삶의 질이 훨씬 좋아졌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공황장애는 치료 가능한 질환입니다. 용기 내서 도움을 청하세요. 편안한 호흡, 안정된 마음, 자유로운 일상, 이 모든 걸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요. 불안 없이, 공포 없이 행복하게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66세 강민수 어르신께서 공황장애로 고생하시다가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로 완전히 회복하신 이야기, 정말 용기 있고 희망적이지 않나요? 숨참과 불안은 서로 악순환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 악순환은 끊을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는 치료 가능한 질환입니다. 약물 치료, 인지행동 치료, 호흡법 훈련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검사는 정상인데 갑작스러운 공포와 신체 증상이 반복된다면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세요. 그리고 호흡법을 배우고 생각 패턴을 바꾸고 두려운 상황에 조금씩 노출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숨이 차서 피하던 행동이 오히려 독이 됐던 이유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 이야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 채널 시니어였습니다.